그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오늘 그 여야가 대북규탄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두고 이제 협상을 재개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당장 본회의가 열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 오늘 본회의 여부는 이제 지금 앵커께서 이제 분석해 주신 대로 중요하고 심각한데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미 지난번에 국방위에서 합의한 대북규탄 결의안이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상황의 변화가 좀 있는데 네. 여야 간에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야당은 긴급 현안 질의까지 같이 하자 이렇게 주장을 현안 질의하게 했는데 되면 총리가 또 나와야 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한발 양보를 해서 긴급 현안 질의는 아마 상임위 외통위 등에서 하고 있으니 뭐 그건 안 해도 좋다. 다만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부터 오늘 오후 2시에 하자 이래서 네. 원내 수석 간에 이 문제를 좀 조율하고 있는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국방위에서 지금 결의된 것과 김정은 위원장 사과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상황이 조금 변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미세 조정하고 정의당 등의 어떤 주장도 함께 담는 네. 이러한 지금 조정 작업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차이는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오늘 늦게나 아마 내일 중으로는 이 대북규탄 결의안이 국회에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오늘 오전 예. 보니까 미래 그 국민의힘은 좀 결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복 입고 의총 열었습니다. 네네. 예. 지금 그러니까 뭐 상황이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통지문 뭐 그것을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국민들 정서하고는 지금 맞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북 규탄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규탄이잖아요. 그럼 규탄의 수위가 있어야 되는데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 그 안이 너무나 좀 과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지금 서로 수위 조절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안 질의를 양보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국민들의 정서를 담아서 북한을 규탄하는 거기에 적절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국민들 마음에서는 정부가 대한민국이 같은 편이 돼달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의 민간인 뭐 비무장돼 있는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런 상황에서 자꾸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이 보이는 것은 저는 저 민주당이나 그 정권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 부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일단 정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규탄의 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음 스텝들을 넘어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 봤지만은 이제 상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검은 넥타이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에서 입고 있고 그다음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24시간 동안의 조치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대통령을 바로 직접적으로 지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우리 제1야당도 책임감을 함께 이런 위기의 시기에는 졌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은 정확하게 보고를 받았고 정확하게 지시를 했고 그대로 공개하고 있고 그것은 밝혀질 겁니다. 대통령은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만 대통령이 어떤 그런 시간에 의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왜 자꾸 정쟁의 영역으로 고차방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오는지 그게 좀 의아한데 아마 전혀 지금 오신환 의원님 말씀대로 민주당도 마음이 똑같습니다. 네.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통지문 이것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뭐 처음이고 또 빠른 조치고 그다음에 사과의 형식 내용을 다 담았어요. 어떤 사과, 유감 표시, 사건 경위, 그다음에 재발 방지 약속 이런 거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평가는 하지만 그러나 그건 그것이고 지금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똑같은 마음으로 규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이 기회에 요구할 것은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책임자 처벌, 네. 사과,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경색된 남북 관계의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좀 먼 거리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이 수위 조절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민주당도 지금 대북규탄 결의안은 일관되게 민주당이 먼저 제안해서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으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그 야당이 현안 질의를 가지고 나와서 그건 안 된다 상임위를 하고 있으니 그런데 야당이 고맙게도 그걸 받아줬으니 대북규탄 결의안만 똑같이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요. 어디에 방점이 찍혀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도 비무장인 민간인이 북한의 총격에 의해서 사살되고 더군다나 시신이 훼손됐단 말이에요. 이런 중대 사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걸 통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자 뭐 아니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례적인 어떤 사과 통지문이 자꾸 이런 쪽에 시각을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서적으로 괴리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력하게 정부의 의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들을 먼저 대통령과 집권당이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야당이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네. 예. 또 오늘 이제 대통령이 조금 전 2시부터 수석 보좌관회를 열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지가 주목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이미 지난 24일 날에 북한 당국에 대해서 책임 있는 소명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야기가 나와야지 우리 오신환 의원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을까요? 지금 오신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담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우선은 아마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이런 불행한 사태가 온 것에 대한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사과를 아마 드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 예측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김정은 위원장 북에서 온 통지문에 대한 의미도 어느 정도 부여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것은 북한 통지문과 우리의 주장과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 쟁점이 서너 군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진상을 파악하고 그 쟁점을 해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대책을 주문할 것이고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담길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오신환님 이건 먼 이야기입니다만 이 계기가 남북 관계의 어떤 개선이 물꼬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까지도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주는 아마 대통령께서 직접 모두의 대국민 사과의 어떤 발언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이게 만약에 아니 그 수업이 끝나고 골목길에 집에 하교하고 있는데 동네 깡패들한테 아들이 맞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맞서 싸워줘야지. 거기서 죄송하다고 사과 편지 하나 받아놓고 그 정도면 되지 않냐라고 아들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엄중하게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재발 방지 그리고 규탄하는 워딩을 분명히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아픈 마음들을 어루만지고 그 이후에 지금 박수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후의 일들을 미래적으로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자 이렇게 네. 간다면 모르는데 앞단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강한 경고의 의지나 규탄의 말씀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국민들과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수석 보좌관회의 발언에 대해서 그 국민께 사과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선을 넘어서 우리 박수현 우리 오신환 의원 입장에서는 대북 규탄을 같이 해야 된다. 물론이죠. 그 말이 그게 포함이 돼야 방점이- 된다.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수야당이 지금 이제 뭐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 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선동적인 장애 투쟁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격 규정을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예전에 이제 우리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러졌던 윤건영 전 실장은 야당이 일만 생기면 대통령 탓한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현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네, 돌이켜 보면 지금 야당의 목소리는 뭐 그대로 뭐 제 입장에서는 다 수용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야당도 협조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끊임없이 해야 되거든요. 자, 돌이켜 보면 지금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 뭐 했냐고 비판하지만 돌이켜 봅시다. 2008년 7월 11일인가요? 박왕자 피격 사건이 났을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다음 날 국회에 오셔서 연설을 하시면서 남북 대화를 제안하셨어요.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목함질의 사고가 났을 때 DMZ에 가서 다음 날 강강수원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어느 정권이든 대통령은 더 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하는 것인데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뭐 했냐, 왜 안 하냐, 안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비판은 듣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안 할 일을 안 하고 있을 정부는 없다. 그러니 그건 믿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싶어요. 이 정부가요 그렇게 몰아세웠던 과거 정부의 예를 들면서 자꾸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런 거 했으니 문재인 대통령 그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발목 잡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건 있을 수도 없고요. 저는 저 유엔 연설에 대한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어차피 그 이전의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녹화해서 이미 보낸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지금 군이 대응했던 늑장 대응과 늑장 보고 거기에 대한 대통령이나 정부에서의 대응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납득하기 좀 어려운 거예요. 21일 날 실종이 되고 22일 날 군이 그 SI 소위 말하는 감청에 의한 특수 정보를 취득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과정. 그것을 대통령이 그 이후에 유엔 연설 이후에 아침에 결국에는 대면 보고를 하는데 적어도 이런 중대한 사안의 경우는 대통령을 깨워야죠. 네. 예, 깨워서 보고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아침에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을 하시는 게 맞지. 이런 부분들이 6시간 동안 우리 이 민간인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방치돼 있으면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상황까지의 과정들이 너무나 무책임하다. 정부로서 내 자식이라면 그럴 수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신환 의원님께서 이렇게 정말 뭐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거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달게 저희가 듣겠습니다마는 사실관계는 정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날 22일 날 불빛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밤 10시예요. 그리고 바로 관계장관 회의를 새벽 1시에 소집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을 가서 깨워서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어떤 관계장관 회의를 하고 더 많은 정보와 첩보들을 수집하고 해석을 해서 어떤 대강의 사실이라도 파악이 돼야 대통령께 보고하는 거지. 1시에 대통령한테 가서 깨워놓고 뭐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계장관 회의를 했고 대통령께 그 사이에 정보를 수집하고 첩보를 분석해서 아침에 8시 반에 대면 보고를 했고 대면 보고를 받자마자 대통령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국민께 사실대로 공개하고 모든 조치를 다 하라고 정확하게 하실 지시를 정확하게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야당에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아니, 말로 하지 말고 어떤 것을 안 했는가 시간별대로 밝혀야 됩니다. 아니 21일 날 실종된 것을 알고 나서 22일 날 오후 3시 30분에 지금 북한군하고 접촉하는 것을 우리 군이 알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6시간 동안 방치해뒀어요. 그 사이에 무슨 오늘에 와서야 무슨 구조하려고 북한군이 했다가 결국엔 사살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불빛을 봤다는 것은 시신을 훼손했다라고 군이 그것을 첩보를 얻은 예.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나 급했으면 그 새벽에 관계장관 회의를 엽니까? 그럼 관계장관 회의를 열 때 왜 그 사이에 8시 반에 대통령께서 깨어나시는 그 과정까지 아무리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총에 맞아서 사살됐어요. 그리고 시신이 훼손됐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화장을 했다느니 무슨 이런 식으로 자꾸 국민들의 감정과 전혀 다른 네.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니까 좀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국민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 수역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아닙니다.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사고고 그것을 마치 우리는 무슨 영화처럼 무슨 한 장면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조치를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어떤 것도 우리가 상황을 종합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자, 뭐 첩보 자산에 의해서 네. 도청 감청을 했다 칩시다. 불빛을 봤다 쳐요. 그러면 그런 단편적인 첩보들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를 나중에 시간을 두고 그것을 종합한 것이지 그 당시에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것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마치 현장에 보고 있는데 왜 조치를 안 했어? 왜 군은 그걸 놔두었어? 예.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SI라고 하는 특수 정보로 인해서 분석하는 시간들이나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6시간이라는 걸 놓치는 바람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예. 사살되고 시신이 불에 태워졌어요. 그럼 군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그 정보 분석에 대해서 좀 미진했다,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죽었다. 예.
지금 정부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야죠. 정리할게요. 논점을 네. 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요. 그 불빛을 우리 군 당국이 첩보를 통해서 확인한 이후에 3시간이 지난 후에 관계장관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잖아요. 그 시점에 첩보를 분석하는데 대통령은 참석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우리 박 의원, 그다음 오신환 전 의원은 그 당시부터 첩보 분석하는 상황에도 대통령이 같이 참석했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재차 그 남북 간의 공동 조사를 제안했는데 북한 쪽에서는 자체 조사에서 결과를 내게 되면 그 남측에 통보하는 절차까지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 정부 대통령으로서는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다만 그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선 사고가 난 곳이 육지가 아니라 해상이고 어떤 현장이 보존이 전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더구나 북한 해역일 거고요. 공동조사가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실효성에 예.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저런 제안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제 이게 진실 규명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 쪽에서만 추측하고 예상하는 것으로 하면 또 여야 정쟁만이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북한에 좀 강하게 요청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 왜냐하면 북한에서 보낸 그 통지문과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서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인 의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정부 입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인지하고 지시를 했냐 안 했냐 예. 이런 부분을 떠나서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이거에 대한 책임 촉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자 처벌하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 그러면요.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우리 전국에서 향후 결정적 변수, 모멘텀은 뭘지 우리 박 의원님부터 짧게 한번 진단해 볼게요. 앞으로의 변수. 예, 아마 그 지금 오신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남북 간의 입장 차이가 북한의 통지문과 우리 입장에서 4가지 정도 변수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해 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그 남북 관계와 또 북핵 문제 해결까지 연결되는 그 사실 규명이 이게 변수가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저는 북한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이 책임자 처벌에 대한 부분들 포함해서 북한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명확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발표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좀 당당하고 더 적극적으로 자세를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갖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그 통일전선부 통지문을 통해 나왔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입장도 간접적으로 전해졌습니다만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모두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되었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한 지 하루 만에 통지문을 보내 신속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사태를 악화시켜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 표명으로 평가합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남북의 의지가 말로 끝나지 않도록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해 나가길 바랍니다. 당장 제도적인 남북 협력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더라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은 어떤 경우든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풀어나가는 데서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터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있는 현실입니다.
적어도 군사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하여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합니다. 이틀 후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방역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특별히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과 북녘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대통령이 오늘 조금 전에 있었던 수석 보좌관회에서 이번 서해 실종 우리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셨고요. 앞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협력의 반전을 기대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앞서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 각별히 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좀 평가하는 내용을 하셨고요. 예,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분단의 어떤 역사에서 아픔의 사건이다 이런 식의 입장을 내놨습니다.